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아침이 밝아왔어요.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은 너무 하루가 빨리 오는 것 같아. 눈이 막 떠져가지고 일어나면 뭐 새벽 3시, 뭐 4시, 어떤 때는 2시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보니까 잠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잠이 줄어드는 것 같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찍 일하는 게 좋긴 좋은데 너무 일찍 일하는 게 몸이 더 피곤한 것 같아.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어떨 때는 뭐 해롱해롱 할 때도 있어요. 해롱해롱 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너무나 힘들더라. 힘들어. 너무 일찍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당한 시간을 맞춰가지고 딱 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생체 리듬을 만들어 나가야지. 너무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까 몸이 더 피곤해. 하여튼 몸 관리 잘 합시다. 날도 추워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되는 마음으로 제가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긍정의 기운, 긍정회로, 희망회로 한번 열심히 돌려볼게요. 우리 전 구독자가 희망 고문 당하는 그날까지 한번 확실하게 제가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거의 찬양급이지, 찬양급. 거의 뭐 삼성전자하고 광신도를 만들어가지고 온 투자자들이 삼성전자화 시켜야 돼. 삼성전자 주주 너무 많아가 탈이라던데. 요즘 또 개미들이 600만이야 600만. 징글징글하다. 줄어들 생각을 안 하네. 나는 많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재미없고 횡보해서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개미들만 더 늘어났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개미들 늘어나는 거야?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가? 응? 삼성전자 사랑은 특급 사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성전자를 너무나도 사랑을 하더라, 많은 분들이. 어떤 구독자분들은 보니까 저보다 더 진하게 사랑하더라고. 더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설마 천혜장보다 더 좋아한단 말이야? 어떤 때 질투가 생겨, 질투. 응? 제가 또 질투의 화신인데 또 질투감이 또 생겨, 질투심이 생겨요. 하여튼 뭐 좋아하는 건 좋은 겁니다. 뭐든지 좋아하는 건 좋다. 삼성전자 좋아합시다.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많이 좋아해 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더 느껴지네. 행복하게 이렇게 사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삼성전자랑 LG 엔솔이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요즘은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 소수점. 이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 가지고 또 삼성전자랑 엔솔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 특히 KB증권에서 한번 낸 것 같은데 국내 주식의 그 소수점 매매 서비스 이용 고객이 11월 현재 5만 명을 돌파했더라. 야, 소수점인데 5만 명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 KB증권의 그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가 지난달 9월 26일 서비스를 오픈했어요. 서비스를 오픈한 이래로 3일 만에 신청자 3만 명을 돌파했어. 3만 명을 돌파했고 4일 날은 보니까 5만 명을 넘어섰어요. 넘어서 가지고 투자자들이 아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 받고 있고 하여튼 관심을 받고 있더라. 그 10월 말에 기준했을 때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증권사 중에 서비스 가입자 수로 보니까 KB증권이 7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네. KB증권 누적 매수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니까 53.5% 시장 점유율 53.5%를 기록하더라. KB증권 관계자는 그래요. 이 불안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 상장 주식에 부담 없이 1,000원부터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의 장점이 부각된 결과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뭐 일 단위, 뭐 주 단위, 월 단위 이렇게 적립식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량주를 아주 편리하게 이제 소액으로 꾸준하게 사모으려는 그런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한 것도 뭐 인기 비결이라고 합니다. 인기 비결이라고 합니다. 10월 말에 보니까 10월 말에 기준했을 때 국내 주식 그 소점 매매 서비스는 신청자 중에서
적립식 구매에 특화된 소수점 정기 구매 그 서비스 신청 계좌 수가 15,111자예요. 15,111자로 전체 그 신청 계좌 수의 28.5%를 차지를 했던 거야. 그래서 전체 거래대금 약 12.1억 원에 11.6%인 한 1.4억 원,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이죠. 소수점 정기 구매 서비스로 체결이 됐답니다. KB의 그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려는 그런 투자자들의 니즈를 확인했다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30대 이하 고객들이 약 45%야.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주식 거래의 그 30대 이하 고객 비중인 그 32%와 비교를 해보면 소수점 거래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수점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내 주식도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뭔가 했더니 삼성전자, LG엔솔, 현대차 순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거래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과 LG엔솔 두 종목이 매수 금액의 한 55.1%를 차지했어. 55.1%를 차지했고, 단기 매매보다는 대형주를 소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 그 소수점 매매 서비스의 특징 때문인 것 같아요. 종목 집중 현상의 원인은 시가총액 1위로 국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2차전지 대장주, 2차전지 대장주 누구야? LG엔솔 아니야? LG엔솔에 대해서 그 투자자 관심이 표출된 결과야. 표출된 반도체는 삼성, 2차전지는 LG엔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형주 중심으로 약 300개 정도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이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매매 가능 종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소수점 그 정기 구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MZ 세대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이전 우량주를 뭔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한테는 최적화된 서비스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는 MA블이라는 그 미니를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KB증권 들어가가지고 MA블이라고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한번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원주 사세요. 저는 이게 소수점 하기 싫어. 그냥 원주 사고 싶어. 그냥 쿨하게 뭐 하지, 무슨 또 소수점까지 귀찮게. 천의장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원주야. 우리가 무조건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삽니다. 하지만 또 저하고 다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같은 생각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소수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길 바래요. 요즘은 또 이제 탈중국,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난리칩니다. 뭐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 어디로 갈까? 이제 인도로 가야 하나? 인도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애플이 이제 그래요. 애플이 이제 거듭되는 이제 중국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지금 생산의 이 무게추를 인디아로 가는 것 같아요. 인도로 간다. 그래서 그 애플의 그 최대 위탁 생산 업체가 있어요. 그 폭스콘이라고 있는데, 이 폭스콘이 인도 공장 인력을 현재 4배로 늘리고 생산지 다변화의 속도를 낼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인도 노이다를 그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거점으로 낙점을 했어. 낙점을 해가지고 현지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거야. 애플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인구 14억 대국 인도에서 이제 스마트폰 생산과 판매 양면전을 약간 벌이는 구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일에 보니까 로이터 등 그 외신에서 인도 정부를 인용을 해가지고 폭스콘이 현재 17,000명 정도 수준인 인도 공장 인력을 향후 2년간 7만 명으로 한 4배 정도 가량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4배. 폭스콘은 그 아이폰 생산의 그 80에서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최대 파트너사야. 애플의 최대 파트너사인데,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죠.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런지 이 폭스콘의 그 짱저우 공장을 폐쇄를 했어요. 짱저우 폐쇄했고, 이제 생산 차질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폭스콘하고 애플이 인도 생산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실제 애플은 그 짱저우 공장 폐쇄로 아이폰 14 납품에 차질을 빚고 있어. 아이폰 14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 팔지 못하고 있는 거지. 지난 6일에 보니까 그 코로나 봉쇄로 이제 중국의 짱저우 공장 생산이 감소했다.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랑 프로 맥스 그 출하량이 예상보다 적다고 하네요. 신제품을 받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애플은 아이폰 14랑 그 프로랑 아이폰 14 프로랑 프로 맥스를 이제 폭스콘 짱저우 공장에서 전량 생산하거든요. 그 타 협력사인 그 페가트론하고 럭스쉐어가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 생산을 분담하고는 있지만은 그 프로랑 프로맥스 인기가 높아가지고 공급 차질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나아질 기미가 없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폰 14 프로를 주문했을 때 수령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 한 달. 한 달 이상 걸린다. 이런 누가 사겠어 이제. 일단 애플하고 이제 폭스콘은 인도를 대안으로 삼아요. 인도. 그래서 이제 폭스콘은 2019년 인도 남부 타밀나두에 공장을 만들고 올해부터 아이폰 14 일부 제품을 생산 중이라고 하네요. 페가트론 또한 9월부터 인도에서 아이폰 14를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번 짱저우 봉쇄 사태로 애플과 폭스콘의 탈중국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요. JP 모건에서 그래요. 2025년 아이폰 25%가 인도에서 생산될 것이다. 그런 관측을 또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그 폭스콘 짱저우 공장의 그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탈중국 과정에서 지속적인 생산난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최근에 그 실제 애플이 생산 기술을 다변화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저우 공장 인력이 현재 20만 명이 달해. 20만 명. 애플이 인도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현지 생산 경쟁도 치열해지겠죠. 삼성은 이미 2018년 인도 노이다 공장을 개축을 했고 연 1억 2천만 대 생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그 스마트폰의 인도 생산 비중은 내년에는 한 20%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 생산 측면에서도 삼성이 애플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인도는 그 인건비가 저렴해. 그리고 중국보다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적고 아주 생산지로서는 매력적이야. 판매처로도 아주 잠재력이 높고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1억 6,800만 대인데 스마트폰 보급률도 60% 전에 불과해가지고 성장성이 높다. 올해부터는 5G 보급도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 5G 본격적으로 될 것 같다. 일단 경제적인 성장으로 프리미엄과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도 시장 조사 업체 CMR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올 2분기에 한 2만 5천에서 5만 루피의 고가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80% 정도 뭐 이렇게 늘었나 봐요. 5만 루피면 얼마야? 한 82만 원 정도 됩니다. 82만 원 정도. 그 5만 루피 이상은 96% 늘었다고 합니다. 인도도 이제 보니까 고가 휴대폰을 많이 사는가 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애플과 삼성전자, 인도 생산, 판매 일체화로 현지 시장에서 공략을 가속하고 있다. 앞으로 인도에서 아주 치고받고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인도 아주 중요하죠. 거기서 삼성전자가 꼭 이겼으면 좋겠고, 최근에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수요 부진의 여파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뭐 반도체 한파가 시작됐다. 그런 분석도 있는데, 삼성은 올해 3분기에 지난해 동기와 유사한 그런 수준의 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어요. 투자는 삼성은 거의 뭐 꾸준해. 줄지는 않은 겁니다. 14일 공시한 삼성의 3분기 실적 보고서 보면은 삼성이 올해 3분기 시설 투자액이 33조랍니다. 33조. DS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 뭐 첨단 공정을 증설했고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면서 예년과 같은 수준의 그 투자 규모를 유지를 하는 거야. 유지를 하고 삼성전자가 3분기 반도체 부품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29조 1021억이야. 29천 21억이다. 삼성이 올해 3분기 반도체 부문 설비 투자액은
전년 동기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그 전년 3분기 설비 투자 총액이 33조 5천억이라 했죠. 그중 반도체가 29조 9,900억 투자했습니다. 거의 30조네. 글로벌 반도체 한파로 경쟁 기업들이 일단 투자 축소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 속인데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계속. 3분기 R&D 비용도 지난해보다 늘었어요. 삼성의 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가 18조 4,500억 정도 되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차감되거나 자산화된 내용을 제한하면은 한 18조 4,467억이다. 지난해 단기 비용으로 처리된 15조 9,330원과 비교해보니까 한 15.8%나 늘었고 지난해 전체 연구개발비의 81.6%에 달한다. 그렇게 봅니다. 삼성의 이 같은 행보는 다른 메모리 제조사들의 대응과 대척점이 있어요.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TV 등 그 세트 상품 이게 소비가 줄었어요. 기업용 서버 수요도 급감했고 메모리 주문량이 크게 줄어요. 3분기 실적도 어닝 쇼크 수준이 떨어졌고 그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이런 주요 업체들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발표했고요. 그러나 우리 삼성은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인 감산, 투자 축소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 된다. 우리는 갈 거야. 시장 수요가 위축된 건 맞는데 중장기 수요 회복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인위적인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고 설비 투자도 유연하게 대응한다. 그런 기조는 유지하겠다. 이게 삼성의 의도입니다. 의도 전략인가? 하여튼 이 같은 자신감 때문에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의 점유율이 뒷받침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조사업체 따르니까 삼성의 올해 3분기 D램 점유율은 41%, 1위 낸드 플래시 33.3%입니다. 하이닉스는 한 20.4%, 키옥시아는 한 16%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근데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라고 했죠. 이제 낸드 4위가 누구냐? 웨스턴 디지털이야. 웨스턴 디지털. 내년 현금성 그 설비 투자액을 당초 계획보다 한 20% 줄인다고 하네요. 웨스턴 디지털은. 글로벌 주요 낸드 강자들의 그 투자 축소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까 삼성은 이리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2000년대 그 D램 시장에서 그 벌어진 치킨 게임 재현으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 치킨 게임 다시 한번 가. 치킨 게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말을 빨리 하니까. 하여튼 치킨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치킨 게임 아주 중요하죠. 지난달 27일 웨스턴 디지털은 지난 3분기 실적 설명회를 열었어요. 그 내년 총 설비 투자 예상액을 당초 32억 달러에서 27억 달러로 이제 하향했습니다. 그 웨스턴 디지털 CEO가 그래요.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에서 기존 계획보다 30%를 하회하는 투자 감축이 있을 것 같다. 설비 투자액 감소로 그 현재 162단인데요. 낸드 플래시 양산이 제한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웨스턴은 그래요. 지금 세계 낸드 시장에서 약 13%의 점유율로 현재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웨스턴 외에도 뭐 세계 2위에서 5위권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들이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 설비 투자 예산을 깎거나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마이크론도 내년에 그 메모리 설비 투자액이 한 30에서 한 50% 정도 줄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웨스턴과 그 반도체 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일본의 그 키옥시아도 이미 지난달부터 웨이퍼 투입량을 기존 대비 30% 줄였어. 그 반면에 시장 점유율 33%로 달리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만 이 반도체 혹한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거예요. 정면 돌파. 돌파하겠다. 진짜 말 그대로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 말 그대로 치킨 게임에 나서기 위한 포석 아니냐 그렇게 분석이 돼요. 치킨 게임이 뭐야 이게? 업계 불황 속에서도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 증설을 가속하는 출혈 경쟁이에요. 출혈 경쟁. 삼성이 2000년대 그 D램 시장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그 치킨 게임에서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업계 최강자로 군림한 겁니다. 2008년에 삼성은 그 잔혹한 출혈 경쟁에서 20나노 이 D램 원가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앞세가지고 독일의 키몬다, 일본의 엘피다 아주 작살냈죠.
그래가지고 뭐 2009년, 2012년 다 쓰러뜨렸어요. 삼성이 이제 최근에 낸드 시장에서 2000년대 메모리 그 신게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이는 것은 시장 구조 때문 같아요. 시장 구조 때문에 그럴 것 같다. 현재 그 낸드 시장이 1위에서 5위 업체 간 점유율이 10에서 30%대로 촘촘해요. 촘촘해. 게다가 그 신흥 강자 중국의 양쯔 메모리가 이제 기술 투자랑 생산 규모 확대에 이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 이러면 시장에 위협을 가하는 거야. 그리고 D램 시장에서 삼성이 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공고한 3강 그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그림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땐 낸드 시장을 한번 작사를 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말 그대로 그 독점력을 또 유지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촘촘하기 때문에 촘촘한 게 있어요 지금. 삼성은 그 경쟁사들과 풍부한 현금 자산, 생산 규모,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원가 경쟁력을 겸비하고 있어. 2000년대 그 D램 시장에서 그랬듯 불황에서도 경쟁사를 누르고 독보적인 선두로 도약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여팡 부진은 4분기에도 지속되겠지만은 원가 경쟁력 덕분에 이익 감소폭이 경쟁사보다 현저히 적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니까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저는 그래요. 이왕 하는 거 한번 낸드 플래시 확실하게 초박살을 내야 돼. 그래가지고 뭐 키옥시아, 웨스턴, 마이크론 이런 애들 한번 털어내야죠. 양지 메모리까지. 그래가지고 우뚝 쓰는 우리 삼성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막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침이 나오고 아직까지도 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